근데 진짜 문제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진짜 이게 몰라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슈는 트럼프의 폭동 진압법. 이거는 폴리티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폴리티코 기사. 제목 그대로 읽어보면 뭡니까? 나는 상황이 더욱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뭐가요? 트럼프 시기에 그 미군이 트럼프의 국내 배치 가능성을 두고 지금 논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군을 국내에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치.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군은 총뿌리를 국가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거지 국내를 향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는 경찰도 있고 FBI도 있는데 군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국내 문제를 위해서 트럼프는 군을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거야. 그걸 합법화시키는 법이 뭐냐면 폭동 진압법이거든요. 인설렉션 액트. 이거를 발동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했지요. 위수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위수령을 없애는 바람에 다행이었지. 위수령 있었으면 윤석열 이 개새끼는요. 위수령을 그냥 막 할 놈이야. 위수령이 뭡니까? 위수령은요. 계엄과 달라. 계엄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죠? 법적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계엄은 전시, 사변, 혹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수령은요. 위수령은 대통령이 원하면은 얼마든지 군대를 막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박정희 때 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안 했지만. 근데 문제는 그 법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이 미친 새끼는 분명히 위수령이 있었으면요. 계엄 안 하고 그냥 위수령을 아마 수시로 했을 거예요. 미친 새끼. 우리는 잘못된 법이 있으면 빨리 없애야 돼. 우리는 이 잘못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아무도 안 썼어. 그러면은 이미 이 법은 사장됐네. 이미 죽은 법이네. 냅둬.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야. 죽은 법은 없어요. 미친놈이 등장해갖고 법에 있네? 내가 법대로 해야지. 위수령 발동해. 하면 살아있는 거지. 죽은 법은 없어요. 국가보안법?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고면 귀걸이 하면서 그냥 정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무조건 잡아놓던 국가보안법 그대로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마음만 먹으면은 나 반대하는 놈들 다 엮을 수 있어. 근데 지금 그런 식의 국가보안법 요새 누가 국가보안법이야? 다 끝났는데 국가보안법 옛날 같지 않아. 그러거든요? 그럼 없애면 되지. 근데 폐지는 또 안 해. 폐지 안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사장화됐다? 죽은 법? 그런 거 없습니다. 미친 새끼들, 또라이 새끼들 등장해갖고, 이 악법을 또 이용하면은, 또, 정말, 이, 무도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폭동 진압법은 트럼프가 만들겠다는 법은 아니에요. 이미 있는 법이에요, 이것도. 마치 위수령 같이 폭동 진압법도 미국이 1776년도에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179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갖고 지금 미국 역사에서 이 법이 발동한 거는 딱 3번이에요. 지금까지 딱 3번. 한 번은 언제냐?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2년 후에 위스키 반란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위스키 반란? 그 위스키 반란이라는 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한 번 발동했고, 이건 하도 예전이니까. 그런데 20세기 들어와갖고 2번 있었습니다. 2번. 한 번은 언제 있었냐? 아이젠하워 때. 1957년. 아이젠하워 때 한 번 발동이 돼요. 앞에 보이는 요 대학교는 아칸소주에 있는 아칸소주 리틀록에 있는 센트럴 고등학교예요. 센트럴 고등학교. 백인들 학교입니다. 백인들 학교. 근데 이 센트럴 고등학교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학교죠. 왜 유명하냐? 미국에서 1954년에 대법원에서 공립학교 있죠.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인종 분리를 하는 거는 위헌이다 라고 판결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면 훨씬 심했죠.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흑인하고 백인하고 버스를 타더라도 백인은 앞에 흑인은 뒤에 타고 식당을 쓰더라도 흑인들 못 들어오거나 백인들이 쓰는 화장실에 못 들어가거나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에서 공립학교에서 인종을 차별하는 거는 이건 위헌이야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54년도에. 이게 그 유명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가면 너무 또 오래 가니까 넘어갈게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립학교에 특히 백인 학교였는데 여기에 흑인 학생 9명이 입학을 해요. 뭐 흑인 학생이 엄청 많이 간 것도 아니야. 이 리틀록 아카소스 리틀록에 9명의 흑인 학생이 입학을 한다고요. 그냥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것. 대법에서 인종차별, 인종분리를 위법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아이젠하워 때 상징적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9명의 흑인 학생을 뭐라고 부르냐? 리틀록 9이라고 불러요. 리틀록 9. 미국의 그 흑인 이런 인권 문제, 흑인 차별 문제, 뭐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행인 건 뭐냐면은 이 리틀록 9 학생들은요, 본인들이 사실은 몰라.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이 9명이 다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잘했어요. 잘했어. 나중에 1999년도에 빌 클린턴이 이 9명, 이 리틀록 9 멤버들에게 그 미국 민간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 뭐냐면 대통령 자유훈장이거든요. 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하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아까 57년도 그 당시에 아칸소주 주지사가 누구냐면은 오벌 포버스라는 사람이에요. 오벌 포버스. 이 또라이 새끼죠. 근데 이 새끼가 어떻게 했냐? 그걸 반대했어요. 말도 안 된다. 내가 주지사로 있는 아칸소주에 있는 이 백인 학교에 흑인이 들어온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근데 왜 그러냐면 본인도 본인 의지가 있겠지만 그 아까 센트럴 고등학교 있죠. 그 학생들 반발에 그 부모들 지역사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백인 학교에 흑인이 온단 말이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거기에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동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 학생 받을 수 없어. 난리 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주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반대를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학생들 못 오게 하겠다고 황당한 겁니다. 주방위군. 연방군 말고요. 주방위군이 있거든요. 주방위군을 동원해가지고 그 흑인들 9명 학생들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군대를 파견해요. 주방위군을.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생하고 군인들 옆에 서 있죠. 여기 보면은 군인들. 이 군인들이 주방위군이에요. 이것도 웃긴 거죠. 아니 흑인 학생 9명 입학하는데 그 학생들 막기 위해서 왜 군대를 파견합니까? 그러니까 쇼하는 거죠. 쇼. 그만큼 강경하게 우리가 막겠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어떻게 했냐? 열받았죠. 아니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리고 연방 정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지금 주방위군을 동원해가지고 거부한단 말이야? 이거는 헌법 위반이야 하면서 이때 아까 말했던 그 인설레이션 액트 폭동 진압법 있죠. 아이젠하워가 이 폭동 진압법을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 그 100일 공수부대 있어요. 100일 공수부대를 불러가지고 그 흑인들 9명 학생을 경호하게 해요. 그래서 그 흑인
9명 학생들이 이 100일 공수부대에 호의를 받으면서 학교를 입학합니다. 학교를 입학하는 거예요. 이때 발동한 거야. 한 번. 이때.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인설레이션 액트는 위험하지만 아이젠하워가 했던 거는 이건 법적 근거도 있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오히려 이거는 그 9명 입학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일 공수사단을 불러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들도 있지 학생들이지만 이게 그 주방위군에 맞서갖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지역사회가 난리가 났거든. 난리가 나갖고 사실 보세요. 군인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 따라오면서 막 욕하고 뒤에 남학생들 보이죠? 학생들 이 9명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지역이 다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이 보세요, 눈길 보세요. 이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또 이 남자애들 막 길거리에서 막 물건 던지고 흑인 학생 2명 지나가니까 옆에 따라오면서 막 겁주고 있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군을 부른 거죠. 그때 쓴 게 뭐냐면 폭동진압법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랬지만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70년 정도 거의 지나가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게 그 학교의 자랑이죠. 그래서 지금은 리틀롱 나인 그 학생들 동상도 있고 지금은 이게 이 학교의 이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인설레이션 액트 폭동진압법이라는 거는 미국 초기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57년도에 아이젠하워가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이 언제 있었냐? 92년도, 3년도 LA 폭동 있죠. LA 폭동 있을 때 조지 W 부시가 한 번 발동했습니다. 여러분 LA 폭동 기억나시죠? 92년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보통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많이 했냐면 흑인들의 막 폭동인 것처럼 막 얘기했잖아요. 흑인 사회가 LA에서 방화 일으키고 약탈하고 그런 것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겁니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91년 3월 달에 앞에 보이는 이 남자가 누구냐면은 로드니 킹이라는 남자, 로드니 킹. 근데 로드니 킹이 91년 3월 달에 과속운전을 해갖고 경찰한테 체포가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백인 경찰 4명이 앞에 보이는 이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이 로드니 킹을 완전히 무참하게 심하게 구타를 했어요. 심하게. 근데 이걸 다 찍어갖고 비디오가 공개가 된 거죠. 얼마나 과잉 진압을 했는지 당시 로드니 킹의 모습 거의 너무너무 심하게 구타를 당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시 LA의 이 흑인 커뮤니티가 분노한 거죠, 사실. 엄청 분노하겠지. 더 분노한 건 뭐냐? 그 가해자 경찰 4명이 결국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 1992년 4월 29일 날 모두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흑인들이 분노가 막 쌓여있던 분노가 터진 거지. 그러면서 그때 방화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약탈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겹쳐 있는 거야. 막 의롭게 지금같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런 운동이 아니고 이때는 분명히 이 흑인들에 대한 이 구타라든가 이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분노도 있지만 동시에 약탈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이 폭동. 그러니까 폭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이거는 백인 경찰들과 백인 사회와 그리고 흑인 사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이 LA 폭동이 굉장히 이슈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단순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였던 게 LA에 있던 한인 상가들, 한인타운 있잖아요. 한인 상가들이 그 약탈의 주 타겟이었어요. 주 타겟. 한인 상점들이. 흑인들이
그 백인 경찰들 때문에 분노했는데 그 분노가 누구한테 향했냐면 한인사회, 특히 한인 상점들 있죠. 거기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한인들의 이런 뭐 상점 같은데 불내고 약탈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뭡니까? 루프 코리언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LA 폭동이 한인 사회에 되게 중요한 게 LA 폭동 이후에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단결하고 우리가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이때 많이 생긴 거거든요. 이때 뭐냐면 하도 한인 방황이 심하니까 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옥상에 올라가서 본인들이 상점을 지키는 거예요. 같이 연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루프 코리언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 루프 코리언이라는 단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소수민족, 그냥 소수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연대해가지고 이 맞서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루프 코리언이라는 단어로 상징이 되는 거죠. 이때 이후로 이제는 한인들이 이 커뮤니티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도 조직을 잘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때 이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흑인들은 한인 상점을 이렇게 약탈을 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분노한 걸까요?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분노한 이유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은 한인들이 80년대 이민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민 가면서 사실 상점이라든가 그런 경제 상권을 우리가 많이 장악을 했죠. 굉장히 근변하고 노력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인들이 상점을 할 때 그 상점의 주 고객이 누구였냐면 흑인들이었어요. LA에서. 흑인들. 흑인들이 볼 때, 아, 우리가 너희들의 주 고객인데 그들이 느낄 때는 저 한인들이 우리를 굉장히 업신여긴다. 저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왜 폭발했냐면 1년 전에 LA 폭동 나기 1년 전에 아까 로드킹 그 구타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드니 킹 그 구타 사건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91년 3월 달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91년 3월 달에. 그런데 같은 시기에 91년 3월 달에 로드니 킹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91년 3월 달에 로드니 킹이 백인 경찰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렇게 구타당했잖아요.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같은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LA에서 한인 상점인데 그 상점에 당시 15살 15살의 흑인 소녀예요. 나타샤 할린스. 이 나타샤 할린스가 상점에 들어갔어. 상점에 들어가갖고 사실은 딴 거 안 하고 그냥 한 손에는 돈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주스를 들었거든요. 근데 상점의 당시 주인이었던 순자두, 두순자 씨인데 순자두. 이 두순자 씨가 이 학생이 이 아이가 절도한다. 이거 훔쳐가려고 그런다.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는 돈 여기 있다고 낼 거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 순자두 씨가 이걸 가지고 막 실랑이를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 순자두가 이 학생의 등을 막 잡아당기고 폭력을 행사했거든요. 그러자 이 여학생도 화가 나가지고 이 순자두를 얼굴 막 때린 거지. 그랬더니 이 순자두가 총으로 쏴버렸어요. 그래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여긴 죽었어. 로드니 킹은 안 죽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당시 흑인 사회에서 엄청난 분노를 일으킨 거야 또.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 나타샤 할린스는 그때 CCTV가 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훔치려고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돈을 들고 있었거든요. 응? 분명했거든. 근데 왜 도대체 이 순자두가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했는지 이거 자체가 이건 흑인을 너희가 깔보는 거고 업신여기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지.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2급살인으로 기소가 됐어요. 2급살인.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나왔냐?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징역 안 살았어. 집행유예 되고 지역사회 봉사 400시간에
벌금 $500. 그래서 그때 판사가 뭐라고 했냐? 순자두는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실형을 안 때렸어요. 그냥 집행유예 나와. 그러니 흑인 커뮤니티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쌓였던 것들이 LA 폭동이 터지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한인 상점들을 막 공격을 했던 그런 시발점이에요, 이게. 나타샤 할린스는요, 15세 때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버렸잖아요. 잃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 같은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상징적인 지금 인물이 됐습니다. 실제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도 시위하다가 억울하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대학생들, 고등학교 막 졸업한 대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대학생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을 어떻게 합니까? 열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에 있어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사실. 사실 그 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건 없어요. 근데 시위 나왔다가 정말 억울하게,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거 운동할 때 이렇게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운동하는 측에서는 그 사람들을 순교자라든가 아니면 좀 신화화하는 게 있어요. 이게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건 필요한 거예요. 상징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 운동, 흑인 인종차별 운동에 있어갖고 나타샤 할린스가 그런 인물이에요. 15세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그래서 이건 지금 LA 알긴서튼 레크레이션 센터의 그 벽면에 벽화에 있는 이 나타샤 할린스의 벽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LA 폭동 관련해가지고 계속 기념을 하거든요. 기념을 하는데 이게 LA 폭동 그 30년 맞았을 때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로드니 킹 있죠. 로드니 킹 재단이 있어요. 왜냐면 로드니 킹 사건도 흑인 그런 인권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로드니 킹 재단이 있는데 그 로드니 킹 재단의 로라 킹. 로드니 킹의 딸입니다. 딸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타샤 할린스의 사촌이에요. 사촌이면서 나타샤 할린스도 재단이 있어요. 지금 그 재단의 CEO인 샤이니스 할린스 킬고어.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 근데 이거 보면서 참담한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LA 폭동이라고 하는 게 폭동은 폭동이니까 하는데 그 사건이 촉발된 계기가 로드니 킹하고 나타샤 할린스잖아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그 두 사람은 흑인 인권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민주화 운동에 있어갖고 박종철이나 그런 의미 있는 인물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 근데 그런 중요한 인물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나오는 빌런 있잖아요, 빌런. 아까 로드니 킹은 4명의 경관에 있는 거고, 나타샤 할린스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한국 사람이 있는 거야, 한국 사람. 진짜 안타깝지요. 근데 하여간 그때, 그 당시에, 조지 W 부시가 발동한 게 폭동 진압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한 번도 폭동 진압법이 발효된 적이 없어요. 없어. 벌써 몇 년이 났어? 30년? 30년간 없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가 처음 일기 때 이 폭동 진압법을 언급을 했어요. 언제 언급을 했냐? 트럼프 재임 중에 202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죠. 조지 플로이드. 아마 이 사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처절한 사건이죠.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이 경관이 제압을 해갖고 무릎으로 목을 눌러가지고 수위 막혀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조지 플로이드가 사실 막 거품도 물고 있고 수위 막힌다고 아무리 밟아줬어도 무릎으로 조여가지고 죽였어요. 미친 새끼죠, 완전히. 진짜 흑인의 목숨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그때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도에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뭐가 발생한 겁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흑인의 목숨은 중요하다. 응? 이 구호, 이 엄청난 구호, 이 운동.
근데 이때 트럼프가 아까 말한 것처럼 폭동 진압법을 발효해갖고 군대를 부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 못 불렀어. 못 불렀는데 트럼프가 이때 한번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실패했는데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이제 낙선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재선했잖아요. 재선할 때 트럼프가 지금 계속 공언하게 있는 거였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은 나 인설렉션 액트 발의할 거야. 폭동 진압법 발의해가지고 이번에 난민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나 폭동 진압법 이거 발효할 거야. 지금 그거를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이거와 관련해갖고 폴리티코가 기사를 쓴 거예요. 군 내부에서도 이거와 관련해갖고 굉장히 걱정이 크다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트럼프가 취임 이후 폭동 진압법을 이용해 미국 내 군대를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미 군 내부에서도 우려와 논쟁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내에서 군대를 배치해 폭동, 반란 또는 다른 비상사태를 진압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라는 거죠. 트럼프가 이전 대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시위나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거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군대를 사용할 가능성을 암시했기 때문에 이는 군대 및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는 거예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은 합법이라는 거죠. 합법이에요. 그런데 끔찍한 합법이다. 명백히 불법이 아닌 한 군인들이 이거를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 법을 트럼프가 과감하게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군 내부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 군 내부에서 새로운 교전 규칙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대요. 왜냐면 명백하게 만약에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면 거부해야 되거든요. 지금 똑같아 우리랑. 윤석열이 요번에 뭐 했다는 겁니까? 야, 무기 사용해라. 오늘 같은 경우는 칼로 대응해라. 이따위 개소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미친 새끼가. 그럼 그런 거 거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아까 말했던 폭동 진압법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상부에서 총을 쏴라 했어. 그럼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야. 그럼 거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체계상으로는 그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명령과 합법적인 명령 경계가 애매해서 잘못하면은 진짜 미군들이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에서도 정확하게 이거를 교전 수칙, 총을 언제 쏠 수 있고 못 쓰게 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 군이 만약에 작동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영화 시빌 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내전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사 황당한 거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나 깜짝 놀랐어. 보통 이런 것들을 예고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이런 거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뭐 그렇게 끝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폴리티코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에서 이 폭동 진압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 군대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염려하면서 기사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야,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엉망인데 무슨 미국 사회야? 그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들 개인의 문제가 그들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영향력이 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 한반도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난 정말 이해가 안 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트럼프 같은 미치광이 새끼를 뽑을 수가 있지? 물론 우리가 윤석열 같은 미치광이를 뽑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이거 보고 있으면은 정말 허탈해요. 허탈해. 민주국가의 선거제도라는 게 얼마나 허약한지.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는 우선 정당에서 걸렀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같은 새끼들은 걸렀어야죠. 컷오프가 왜 있는 겁니까? 그런 기준이 안 된 새끼들을 컷오프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공화당에서 트럼프 컷오프 했어야죠. 어떤 저런 새끼를.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가 집권 1기 때 못한 것들, 또 그때 자기 반대했던 것들,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그 살생부까지 다 있잖아요, 지금요. 그럼 아예 그렇게 하겠다고 아예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지금요. 몰래 하는 것도 아니야. 아예 대놓고 하겠다고. 윤석열은 계엄을 몰래 하다가 이 집권이 된 거죠. 트럼프는 나는 집권하면 군대를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군대 활용해갖고 폭동 진압할 거야. 아예 말하고 있다니까요. 대단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될지 정말 긴장해야 됩니다. 미국. 트럼프를 뽑은 대가 그걸 아마 처절하게 아마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뽑은 대가를 처절하게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고, 만약에 계엄 요번에 우리가 못 막았으면 진짜 대한민국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근데 미국도 지금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는 트럼프의 폭동 진압법 관련된 폴리티코의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